바람난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난 지금 현재 해외에 있다. 왜냐면 내가 하는 일은 언제나 해외로 나가서 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거의 모든 일정을 해외에 맞춰서 진행했었고, 한국에 있는 시간은 많지 않았다. 그렇게 해외 출장이 잦은 난, 그날도 동남아로 출장을 떠난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다. 로밍된 휴대폰에 벨이 울려서 보니, 친구 창식이다. 창식이는 내게 안부를 물어볼 틈도 없이, 한때 중마고우와도 같았던 현호가 한국 시간으로 오늘 아침 죽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것도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다니 믿기 어려운 얘기였다. 그래서 난 친구 창식이에게 지금 바로 가고 싶지만 내가 지금 동남아로 출장을 나와 있어서 한 3일쯤 뒤에 한국으로 돌아갈 것 같다고 말하며 이런 내 사정을 안 친구 창식이는 알았다고 했고 전화를 끊었다. 출장 와서 해야 할 일이 투성이었지만 마음이 좋지 않았다. 갑작스런 친구 현호의 비보라니 나이를 1살 2살 먹어가면서 자주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얼굴을 보던 친구였는데 그렇게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날 줄이야 누가 알았겠는가? 난 여기에 일을 제쳐두고 지금이라도 한국으로 돌아가 친구가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보고 싶었지만 나 하나의 사적인 일로 그렇게 하기엔 회사에서 나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피해를 보는 실정이니 그것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그렇게 해외 출장을 와서 이틀이 지나고 3일, 4일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난 모든 일정을 마무리 지었고 내가 생각한 일정보다 3시간 정도 일찍 모든 게 마무리된 시점이었다. 아무래도 난 모든 게 급했다. 그래도 어떻게든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서 조문을 해야 했고 얼굴이라도 비춰야 하는 게 친구를 위한 나의 마지막 우정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급하게 모든 걸 마무리 짓고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비록 고작 3시간 정도 앞당긴 시간이지만 아무튼 난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고 우선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난 일단 창식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창식이는 나에게 지금 현호를 묻어주고 오는 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기도 3일장 내내 함께했더니 너무나 피곤하고 할 일도 많아서 이제 돌아가야 될 것 같다고 한다. 난 한편으로 그런 창식이에게 미안했고 수고했다고 말하며 전화를 끊으려고 하니 창식이가 하는 말이 그러지 않아도 현호 와이프인 재수씨 혼자 남아서 장례식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데 누구보다 가장 슬프고 힘든 게 재수씨일 텐데 알다시피 재수씨와 죽은 현호는 둘 다 고아로 태어나서 만난 사이 아니냐며 그러기에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장례식장을 와도 간단하게 조의만 표하고 갈 뿐이지 누구 하나 끝까지 남아서 도와주는 이가 없다 보니 자기와 친구들 몇 명만 끝까지 남아서 장례를 도와준 것이라 말한다. 그 얘기를 들으니 비록 장례는 끝났지만 혼자 남아서 이런저런 힘든 일을 마무리 지을 현호 와이프인 재수씨를 생각해서라도 얼굴은 비춰야겠다고 생각했고 창식이가 아마 지금 장례식장으로 가면 재수씨가 남아서 이것저것 정리하고 있을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난 알았다고 하고 마지막 현호가 가는 길을 배웅하지 못한 미안함과 함께 갑작스런 남편의 죽음으로 하여금 슬픔으로 힘들어할 재수씨에게 그래도 조금은 힘이 되고 싶어서 장례식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검은색 양복은 아니었지만 다행히 위아래 검은색 계통의 옷이 있어서 그걸로 갈아입었고 공항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어서 장례식장에 1시간 안에 도착했다. 난 창식이가 말해준 대로 현호가 장례를 치른 곳으로 가보니 역시나 재수씨가 머리에 하얀 리본을 꽂고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으면 퉁퉁 부은 눈을 하고서 실성한 사람처럼 장례식장에서 집으로 가져갈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다. 난 재수씨에게 인사를 했다. 그러자 재수씨는 가벼운 목례로 나에게 인사를 했고 난 이것저것 물어볼 틈도 없이 그냥 재수씨가 하는 일을 조금씩 도왔다. 보아하니 장례식장에는 재수씨만 덩그러니 남아있었다. 모두가 장례를 끝내고 돌아간 것이었고 재수씨도 모든 걸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한다. 그래서 난 미안하고 안 된 마음에 집에라도 데려다 주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재수씨에게 같이 가자고 얘기했고 재수씨는 아직도 남편이 죽었다는 게 믿겨지지 않는지 자꾸만 눈에서 눈물이 나오려고 그런다. 함께 택시를 타고 현호 와이프와 현호 집 앞에 내렸다. 현호의 집은 장례식장에서 그리 멀지 않았다. 현호 내외에겐 자식이 없었고 오로지 두 부부만 의지하며 산 지가 이제 20년 세월이다. 나도 아내와 자식들 데리고 살면서 나 살기 바쁘다 보니 1년에 한 번 정도 만나는 친구 현호가 사실 어떻게 사는지 제대로 알 턱이 없었다. 재수씨와 함께 현호의 집으로 들어서니 곳곳에 현호의 흔적이 보인다.
현호가 평상시에 즐기고 좋아했던 게 낚시라는 걸 말해주듯 거실 한켠엔 큰 낚싯대가 몇 개 보였고 또 거실 벽에는 현호 내외가 활짝 웃으며 찍은 사진도 보였다. 모든 게 다 그대로인 것 같은데 이 자리에 현호만 없는 게 나 역시도 믿겨지지 않는다. 재수 씨는 금세라도 쓰러질 것 같았다. 장례를 치르면서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한 것 같다. 내가 조심스레 뭐라도 먹었냐고 물어보니까 고개만 절레절레 흔든다. 안 되겠다 싶어서 식사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하며 일단 비싼 한정식 같은 게 배달이 되나 앱으로 알아보던 중 그때 갑자기 현호 와이프가 거실에 픽하고 쓰러지고 말았다. 나는 너무 놀라 괜찮냐고 물어보며 전화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내 손을 잡으며 안 그러셔도 돼요. 그냥 조금만 누우면 괜찮을 것 같네요. 라고 말하길래 그래도 안색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겠어요? 라고 말하니 현호 와이프는 괜찮다며 고개를 끄덕인다. 그 순간 자세히 보니 현호 와이프 참 곱고 참하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채널은 바람난 사연 채널입니다. 현호 자식 저런 와이프를 놔두고 말없이 먼저 가다니. 친구지만 한편으로 불쌍하면서 또 한편으론 야속하기만 하다. 난 더 이상 딱히 이곳에서 할 게 없다고 생각해서 나갈까 하다가 그냥 나가는 건 아닌 것 같고 일단 밖으로 나가서 죽집으로 향했다. 죽을 갖가지 맛으로 10개 포장을 해서 다시 현호의 집으로 갔다. 난 주방에 죽을 올려놓고 그냥 다시 또 가려고 했는데 죽만 사다 놓고 올려놓으면 뭐 하겠는가? 죽이 있는지도 모르는 현호 와이프가 죽을 먹어야 기운을 차릴 수 있는 게 맞게 죽을 그릇에 덜어서 조심스레 안방에 노크를 하고 재수 씨에게 죽을 갖다 줬다. 재수 씨는 내가 들어오자 눈을 떴고 죽을 보자 나에게 한마디 한다. 이러시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서 난 뭐라도 먹어야 하지 않겠냐며 현호도 재수 씨가 이러고 있으면 슬퍼할 것이라고 말하고 죽을 작은 소반에 올려 놔주니 그제서야 재수 씨가 숟가락으로 힘겹게 죽 한 스푼을 뜬다. 그런데 그마저도 먹기 힘든지 어렵게 먹는다. 그러면서 다시 또 죽을 먹으며 울기 시작하는데 난 나도 모르게 등을 툭툭 쳐주며 더 이상 울지 말라는 무언의 위로였다. 그러자 재수 씨가 감정에 복받친 듯 더 크게 울었고 이내 내 품에서 하염없이 울기 시작한다. 그렇게 울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이제 어떻게 사냐며 정말 이제 자긴 혼자라고 하면서 오직 이 남자만 믿고 20년 세월을 살았는데 어떡하냐며 그동안 쌓인 울분을 토해내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계속 지켜보니 정말 안쓰러웠다. 난 걱정 말라며 위로하며 안아줬고 그렇게 재수 씨는 내 품에 안겨서 10분이 넘도록 울음이 그치지 않았다. 한참을 울고 나니 재수 씨도 이제 좀 진정이 됐는지 나에게 한마디 한다. 회사 일로 바쁘실 텐데 라고 말하자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여기 더 있어도 된다고 하니까 그녀도 내심 내가 더 있어주길 바라는 눈치였다. 난 저녁까지 그곳에서 현호 와이프와 함께 있었는데 너무 늦어서 이제 가보려고 하니 현호 와이프가 해외에서 오셔서 피곤하실 텐데 남편이 가끔 머물던 작은 방에서 누워서 쉬었다 가라고 한다. 근데 정말 나도 너무나 힘들고 딱 1시간만 누워서 눈만 붙이고 싶다는 생각에 그렇게 한다고 하고 눈을 감고 작은 방에서 눕게 되었는데 기분이 이상하다. 아무리 그래도 친구 와이프도 여잔데 혼자 된 친구 와이프의 집에서 내가 눈 붙이고 있다는 게 묘하게 다가온다. 그래서 뒤척이다 말고 그냥 다시 집으로 가야겠다 생각하여 추스려 입는데 갑자기 현호 와이프가 나에게 가시는 거냐고 말하길래 그렇다고 하니까 갑자기 또 현호 와이프 눈에서 눈물이 나오려고 그런다. 난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어리둥절해 있으니 그때 현호 와이프가 울면서 갑자기 나에게 자연스럽게 안긴다. 그러면서 남편 잊지 말아 달라고 하면서 자기 남편 지금처럼 친구로 평생 생각해 달라면서 남편이 그리울 땐 언제라도 이곳에 오라고 말한다. 난 알았다고 하고 현호 와이프를 진정시키고 집 밖으로 나왔다. 다시 볼 수 없는 친구 현호이지만 저렇게 혼자 된 현호 와이프가 더 걱정이다. 과부로 산다는 게 쉽지만은 않을 텐데 그냥 좋은 남자 만나서 새롭게 새 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 먼저 하늘로 간 친구 현호도 안심이 될 테니 말이다. 하지만 새 출발이라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모쪼록 좋은 짝을 빠른 시일 내에 만났으면 한다. 잘 들으셨나요?